안녕하세요. 1월 24일 월요일 9일 제지입니다. 오늘 또 이번 주는 격동의 시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고 거기에 맞게 코스피가 42.29포인트 하락을 했고 코스닥 역시 27.45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한편 아시아 증시는 국내 증시만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아시아 증시의 대부분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강보합을 형성을 했고요. 일본 토픽스 역시 0.14%의 상승을 했고 대만의 각권 지수 역시 0.5%의 상승. 중국은 지난주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서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 오늘 인도가 2.6%, 뉴질랜드 마이너스 1.19, 그리고 베트남이 2.25를 제외하고는 다수가 강보합을 형성한 반면에 한국 시장은 1.49포인트 마이너스 2.91. 오늘 9일 제지는 코스닥에서 지난 금요일도 그랬었던 부분이죠. 오늘 코스닥의 하락폭보다 9일 제지 마이너스 2.85%는 낙폭이 더욱더 작은 그러한 모습. 오늘은 3,755원. 최근의 저점 금방까지 최근 저점은 12월 초에 3,700원 정도. 오늘은 무슨 일인지 이곳 21선까지 이렇게 윗꼬리를 달리면서 누군가가 장난을 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생각을 한 건데요. 이렇게 5G 등을 이용해서 나라 세계가 더욱더 발전하게 되면은 또 이제 이러한 구글의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또 개인 방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그에 또 맞물려서 더욱 좋지 않은 그러한 내용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오늘 어느 구독자분께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하는데요. TV에 창문에서 TV가 나온다. 세계 최초 한국 세계 최초 투명도 99%의 소재를 개발했고 한국의 매출이 100조 초대박이 났다. 일본 수십조를 투자해도 따라하다 대폭망. 이런 대단히 그 화면도 그렇고 그 문구도 그렇고 혹할 만한 이것은 어제의 투명 전극에 대한 2017년에 대한 어디죠? 여기가 보면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 2017년에 대한 투명 전극 OLED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을 이제 아주 그러한 부분을 교묘하게 문구가 자극되게 되고 마치 금방이라도 할 것처럼 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랬더니만 이 조회수가 하루 만에 7만도 넘습니다. 그래서 로보튜브에 들어가서 봤더니 유튜브 한 지가 작년에 6월 정도를 해서 전부 이런 문구를 자극적이고 이렇게 그러한 부분으로 수십만 이래서 정확한 전달을 하지 않는 그러한 한번 스쳐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부분의 영상을 많이 접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TRI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고요. 2016년에 처음으로 그래핀을 이용해서 휘는 디스플레이 투명 전극을 개발했다. 그리고서 1년 뒤에 2017년 4월에도 2018년 4월에도 이와 같은 투명 전극 개발에 대한 언론 디스플레이를 3번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휠 수 있는 유연한 디스플레이에 적용이 가능한 투명 전극 개발에 성공을 했다. 이에 따라서 향후 플렉시블 터치 패널 등에 널리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면저항, 투과도 특성을 동시에 제어 가능한 4인치 크기의 대면적 고품질의 그래핀 합성 기술을 개발,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2016년 4월 15일자로 게재했다라고 밝혔고, 현재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5년 전 이야기죠, 대략. 주로 인디움, 주석 산화물, 이것을 우리는 ITO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ITO 필름은 소재의 한계성과 휠 때 깨짐 현상 등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의 대체제로 급부상 중인 그래핀, 메탈 메쉬, 나노와이어 등이 있는데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나노와이어에 이어서 그래핀을 투명 전극으로 적용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동안 그래핀은 원자 한 층의 두께로 투과 도면에서는 우수한 특성을 보여줬지만 면저항을 낮추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국일 그래핀에서는 이것이 2020년 9월인지 그때쯤에 대단히 면저 저항을 낮추는 그러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성과를 냈다라고 기사화됐었죠. 면저항이 높으면 전기 전도도가 좋지 않아서 디스플레이를 터치할 때 정확한 위치에 잘 눌러지지 않으며 높은 전압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그래핀 촉매로 구리를 이용해 왔었는데 이런 문제점 해결을 ETRI 연구진은 니켈을 같이 함께 사용해서 구리 니켈 합금 메탈 촉매를 이용해 그래핀을 합성했다. 전사공정입니다. 연구진은 최적화된 구리와 니켈 합금 비율에서 합성된 단일층 그래핀이면서 그 원자 구조 결함이 없는 약 90% 이상의 고품질 그래핀을 투과 전자 현미경 그리고 라만 스펙트럼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11일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그래핀 투명 전극으로 O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라고 또 1년 만에 발표를 했고요. 국내 연구진이 기존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의 투명 전극을 그래핀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 특히 대면적 기판 위에 정확한 치수화 형태로 그래핀 투명 전극을 패터닝하는 공정을 개발했고 향후 유연성이 요구되는 스마트워치 등의 적용이 예상이 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기존 OLED 디스플레이용 전극으로 많이 활용되던 인디움 주석 산화물 대신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핀을 이용해서 전극을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을 했다. 연구진이 개발에 성공한 디스플레이 기판의 크기는 19인치 모니터 크기 수준인 370mm, 470mm로 현존하는 세계 최대 크기이며 그래핀 전극의 두께는 5나노미터 이하이다. 나노미터는 10의 -9승미터에 해당하죠. ETRI는 그래핀과 유연한 기판을 결합을 하면 얇고 유연한 플렉서블한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는 나아가 옷이나 피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제작에 활용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될 수 있다. 기존 전극으로 활용되던 ITO 소재는 유리 성질로 잘 깨지는 게 단점이었는데 그래핀 소재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깨지지가 않는다. 따라서 향후 폰 기술로 디스플레이를 제작을 하면 투명 전극이 깨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다. ETRI는 폰 연구를 한화테크윈과 공동으로 기판을 대면적화해서 그래핀 성장 기술과 OLED 투명 전극으로 응용하기 위한 전사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OLED에 적용 가능한 65옴 스퀘어미터에 즉 1제곱미터당 65옴의 면적과 85% 이상의 투과도를 갖는 그래핀 투명 전극의 가공 그리고 공정 기술을 ETRI는 확보하였다. 특히 여기에 투과도도 85% 이상이라고 했는데 요 조금 전에 이곳에 썸네일을 보게 되면 투명도가 99%라 이렇게 뻥치고 있었죠. 특히 디스플레이 공정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미세 패터닝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2017년의 기사이고요. 2018년도 4월에 또다시 나오는데 이제는 3년째 그 이상으로 현재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기사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그래핀, 대면적 그래핀을 제조 생산하지 않는데 현재 대면적 그래핀의 제조 생산한 국내 특허와 미국 특허를 제조 생산에 대한 유일한 특허권은 국일 그래핀이 가지고 있고요. 대면적 그래핀 현재 그래핀 스퀘어 홍병희 교수가 있는 그리고 참 그래핀 랩 이러한 곳에서 하고 있는데 전사공정의 그래핀을 더욱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능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의 그래핀 하에서는 더욱더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하는 로보튜브 이곳에서 하는 7만 명의 구독을 조회를 했나 이런 부분은 참 잘못된 그러한 방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작년 3월 12일 국일 그래핀은 다층 그래핀 투명정 확보 기술 개발을 하면서 이때부터 주가는 이와 같이 움직였던 모습이 되죠. 여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지 전문기업 국일제지 자회사 국일그래핀 윤순길 이사가 지난 칠소 도핑 그래핀 TFT의 특허에 이어서 이것은 2월 달의 이야기고 100회 이상의 반복 쿠핌에서도 낮은 면저항값, 전기저항값과 93% 이상의 투명도를 갖는 투명 전극을 투명 고분자 필름 위에 다층의 그래핀을 100도씨에서 무전사 직성장 그래핀 합성 방법으로 적층한 연구 결과를 글로벌 나노 학술지인 나노투데이의 발표를 3월 12일 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기존 전사된 그래핀 투명 전극 필름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내다보았고 일반적으로 전사된 그래핀 투명 전극 필름은 표면의 주름, 이물질, 결점 등에 의해 유연성은 떨어지고 전기 저항값은 높아지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일 그래핀 관계자는 투명한 고분자 필름 위에 저온 직성장으로 구리, 니켈 이러한 부분이 아닌 티타늄 버퍼층을 통해서 그래핀을 형성시켜 고분자 필름과의 접착력을 유지하면서 반복 굽힘과 높은 인장률에서도 스트레쳐빌리티, 그래핀 특성을 유지한다며 기존 파일이 복잡한 제조 공정, 전사 공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높은 비용으로 상용화가 어려웠던 점도 윤 교수들이 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폴더블 스마트폰, 요즘에 TV 드라마를 좀 보게 되면요, 간간히 조금씩 그 짤로 이렇게 보면은 대다수 분들이 연예인들이 폴더블 폰을 전부 가지고 있더라고요. 올해 2022년 내년도는 더욱더 빠르게 폴더블 삼성이 장악해가는, 그러다 보면 이제 저가의 중국에서 따라오게 되겠죠.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오래지 않아서 대면적 그래핀으로 교체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등과 같은 굽힘성이 요구되는 투명 전극을 그래핀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국일 그래핀 관계자는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본 연구가 적용된 우수한 투명 그래핀 방막 필름은 낮은 가격과 높은 플렉서빌리티 특성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은 물론 디스플레이 소재에도 사용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응용 분야로의 기술 개발을 통해 상업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일 제지에 투자하신 분들이 최소한 몇 분 정도 아니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이것을 제게 이제 댓글로 전해주신 분께서도 이거 한참 전이고 국일 그래핀하고 전혀 잽도 안 되는데 뭐 소위 이런 부분으로 아마 댓글을 다루셔서 그러한 것을 토대로 오늘 영상은 준비했고요. 한편 국일 그래핀의 오늘 상황을 보게 되면요. 국일 그래핀 오늘 공매도는 88,000주가 되었고요. 장중 수급은 외국인이 11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현재 신용시장은 3.49% 이틀 동안 이렇게 다시 445만 6천 주의 신용 잔고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차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월 24일 37,000주를 대차를 하고 8만 주 상환이 됐고 대차 잔고는 1237만 주. 오늘 37,000주에 대한 상세 부분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이 37,000주를 대여했는데 그중에 31,000주를 외국인이 차입한 오늘이었고요. 장중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14만 주를 내다 팔았는데 그러면서 3만 주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3만 주를 빼니까 딱 11만 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장중에서 14만 주를 프로그램으로 내다 팔았는데요. 다시 차입을 빌려오는 상황이 3만 주가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외국인 변동은 11만 주를 매도한 모습으로 보이고 현재 외국인 보유 이곳에는 295만 주에는 장중 산도 것이 아니고 주식을 돈을 빌려서 차입한 그러한 물량까지 포함해서 295만 주 2.31% 이렇게 팔매도 불구하고 3,700원 최근 지난해 12월에 3,700원의 최저가 근방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한금융에서 20만 주 하고요. 오늘 한국투자, 신한금융, 삼성 이렇게 종종 이런 아이들이 오늘 활동을 많이 했네요. 프로그램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상황은 국일제지 11만 7천 주의 프로그램 오늘 총 152만 주의 거래량을 보였는데 매수가 23만 주, 매도가 34만 8천 주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요 대략 58만 주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30몇 % 이상 넘는 물량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이제 2022년도 1월 막바지에 향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이번 주 역시 격동의 장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은 안트로젠이라고 하는 또 코스닥의 임상 3상의 실패로 인해서 출렁거렸고 어쨌든 1월 달에는 1월 3일 오스템 임플란트 1월 13일 메드팩토, 1월 14일 셀트리온, 1월 18일 신라젠의 그 퇴출, 그 상장 폐지, 그리고서 또 지난 금요일 안트로젠의 임상 3상 실패, 오늘 실질 심사에 오스템 임플란트 24일 날 오늘 결정이 되는데 조금 더 조사를 더 한다면서 다음 달 2월 17일로 연기를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장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러한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
따라서 이번 주의 불확실성은 FOMC의 통화정책 금리 인상 부분이 이제 최대 목요일까지 26일 미국 시간 현지 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27일 새벽녘까지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현재 8시 53분으로 오후 향하고 있는데 현재 나스닥의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 55포인트 0.39%를 보여주고요. 현재 유럽 증시 현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 금요일에는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었죠. 현재 이 시간의 모습을 한번 살펴를 보면 프랑스는 마이너스 1.7%, 독일 마이너스 1.7%, 영국 마이너스 1.18%, 역시 큰 폭의 하락으로 유럽 증시도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유럽 스톡스 50은 마이너스 2%를 보여주고 있고 유럽 증시도 역시 좋지 않은 모습. 그리고 이제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55포인트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현재 1월 중에서는 관망 내지는 저점에 저는 9일 제지는 오늘 시간외 3,735원에 샀습니다. 오늘 조금 소량을 샀는 200만 원이 먼 후일 2천만 원이 될 수 있고 수천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저의 기다림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저의 이 영상은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딱 한 분께서 그만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발 좀 영상 보지 마시고 혼자서 하세요. 이렇게. 저는 아직은 주주로서 희망을 가지고 정이 그러한 부분이 된다라면 이 영상에 대한 어떤 팩트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밑도 끝도 없이 그만하라 하면 저는 그럴 수는 없고요. 주가는 출렁거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종종 비유하기를 장마가 3주 한 달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 태양이 보이지 않게 되겠고 그러면 그 태양이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현재 이 30몇 개월 투자하고 있지만 간간히 나오고 있는 특허라든지 원천 발명과의 정확성 그리고 그분이 현재 SC의 국제 기준의 논문 영어로 내시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330편 이상을 한우물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대한민국의 자연과학자 중에서 그 정도의 연구 성과를 낸 사람은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230개의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모든 포함해서 2,300개 정도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에서 윤순길 교수와 같은 그러한 원천 발명가 그러한 분이 대표이사라든지 사회 사내 이사라든지 연구 성과로 함께 그러한 사람과 함께 기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저는 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영상을 같이 하면서, 기다림을 통해서, 시장이 이러니까, 그리고 오늘 9일 제지 역시도 코스피보다도 딱 폭이 줄어들었죠. 워낙에 바닥 근처이기도 하고, 저는 이 부분에서는, 프로그램이 아무리 매도를 치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주주분들께서는 진입자리, 대기 매수세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가 바로 코스닥의 하락률보다 적은 모습으로 지난 금요일에도 역시 코스닥의 하락폭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조정이 머물렀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도세 아무리 롤링을 하면서 별짓을 하더라도 요 근방에서는 더욱더 떨어지게 되면 저는 다른 것을 더욱
많이 빠졌지만 손절을 또 하더라도 이동시키면 되니까요. 그러한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분께서 그러셔서 그런 분은 가차없이 채널에서 지우기로 하게 됩니다. 소통을 할 생각은 없고요. 제 영상에 어떤 문제, 하자 이런 짚고 넘어갈 부분은 팩트 있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제가 감사하게 댓글 달아드리고 지워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 먼 여정의 길, 힘든 길이지만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